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이 불가능한 현재 일부 관광청들이 웨비나로 하반기 준비에 이미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캐나다가 지난 17일 한국 취항 26주년을 맞았습니다. 인천 밴쿠버 노선은 6월 중 주 7회 증편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가고픈 여행지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띠는 지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킹닷컴이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여행 위시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웰리스 관광협력지구 대상 지역으로 강원도, 평창, 정선, 동해를 새롭게 선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숙소 소독 방법 등 청결 및 안전관리 방안이 담긴 숙소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만다린 오리엔탈 호텔 그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한 기금 마련에 동참한다는 소식입니다. 트래블데일리 5월 19일자 동영상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자 트래블데일리 동영상 뉴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심층 분석 기사. 분석은 아닙니다. 오늘은 분석은 아니고 그냥 저희가 한번 요즘에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나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한번 취재 좀 해본 거 전해드릴게요. 뭐 굉장히 조금 흥미로운 소식이에요. 요즘에 단체 행사 많이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사실 우리 여행업계가 그 상반기에는 이제 뭐 3, 4, 5월 이렇게 해갖고 행사가 정말 엄청나게 많죠. 그죠? 뭐 팸 출장도 있고 뭐 해외 현지에서 일어나는 뭐 세미나, 워크숍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행사가 엄청 많은데 이런 거 다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반기 준비하면서 각종 정보와 그 뭐 전략 등을 발표를 하는데 이거 못 해갖고 요즘에 그 웹으로 하는 세미나 있죠. 이 그 웨비나, 일명 웨비나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조금 생소한 용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웨비나를 각 관광청이랑 단체들이 이제 세미나를 이제 조금씩 그 어떻게 한 데도 있고, 예. 이제 한국에서 처음 하는 곳도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요 내용인데 이미 주요 관광청에서는 이제 본청 주도하에 온라인을 통한 세미나 웨비나를 했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 공유, 향후 전략 등 논의했고 한국 시장에서도 상반기 미뤄뒀던 세미나 등 워크숍 등을 준비 중이지요. 예. 자,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후에 온라인 관련 행사가 지금처럼 지속되기는 사실 어렵지요. 예,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관심을 갖고 이런 것도 코로나19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지.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무튼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쳐보는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뭐 깊숙이는 저희가 또 전해드리긴 좀 그러니까 뭐 한번 어떻게 진행돼 왔고 이런 것들 볼게요. 한번 괌 정부관광청은 지난 1일에 이제 괌 관광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세미나, 웹 세미나 했죠. 현지 정부기관 관계자들 해서 뭐 여행 관광 산업 정상화 위한 방안 등을 모색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도 있고, 필리핀 관광부 역시 지난 12일 We Go as One for Tourism 주제로 온라인 간담회 열었다는 소식도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필리핀 관광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는 소식이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본청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열리고 있지만 일부 국가의 경우 해당 지역 자체적으로 웨비나를 열고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 뭐 또 다른 데 또 있겠지만 일단 저희가 뭐 좀 알려드리는 게 좀 유명한 나라, 좀 큰 나라, 큰 국가 위주, 큰 시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브랜드 USA의 인도는 그 벌써 지난 3월에 웨비나를 통해서 인도 내에서 그 B2B 대상으로 최신 정보 같은 거 공유했어요. 그래서 한 4-5개 업체 정도 이렇게 PT 발표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요게 이제 그 유튜브에 이렇게 지금 영상이 남아 있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요 세미나에서는 이제 미국 내 지역 관광청들이 많이 아무튼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관광청을 중심으로 해서 웨비나 같은 행사를 준비 중인 곳이 있습니다. 자, 일부 유럽 지역과 미주 지역 관광청인데 이르면 이번 달 5월 말에 아마 웨비나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 등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만큼 주목되는 거는 이제 흥행성. 왜냐하면 또 이왕 하니까 실시간으로 할 가능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시간에 얼만큼 들어와서 참여를 하느냐. 이게 이제 흥행으로 따지면 흥행성이 얼만큼 되냐가 중요한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건 간에 실시간 100명 이상 모으는 거요. 절대 쉬운 일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인플루언서들, 유튜브 인플루언서들도 그분들이야 뭐 몇명 되지만 100명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정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기존에 진행해온 웨비나도 사전 온라인 초청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실시간 참여도 그리고 집중도가 성과 측정의 잣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마큼 참여를 하냐, 그 다음에 참여해서 얼마큼 집중도를 갖고 설명을 듣냐, 요겁니다. 오프라인 할 때는 이제 초청장을 가거나 뭐 초청 메일이 가죠. 하지만 온라인 역시 똑같이 이제 뭐 갑니다. 요때 하니까 이렇게 참여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행사와 마찬가지로 뭐 럭키드로우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품 행사들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관련해서 관광청에서 고심 중인데, 참여자 각자가 처해 있는 인터넷 통신 환경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뭐 이미 알려진 플랫폼을 사용해서 안정적인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이니까. 자, 현재까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유튜브 있고, 줌 있고, 그 다음에 웹엑스라는 거 있습니다. 웹엑스. 그 다음에 요즘에 뜨더라고요, 웹엑스.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이라는 플랫폼도 있어요. 자, 가장 많이 알려진 유튜브는 이제 발표자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한계가 있죠. 물론 댓글로 물어보고 이럴 수밖에 없고. 하지만 웹 세미나에 최적화된 모델로 평가받지, 그래서 이제 웹 세미나에 최적화된 모델은 좀 아닌가 싶어. 다만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에서는 가장 쉬운 플랫폼. 그리고 세미나 끝난 다음에 했던 것들을 동영상으로 다시 재전송해주고 걸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이후에도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유리한 점이고, 요즘에 이제 대학교 강의들 많이 하실 때 사용하는 플랫폼 줌, 그 다음에 웹엑스 경우에 이제 실시간 쌍방향 플랫폼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현재까지 대다수의 웨비나가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블랙아웃이라는 플랫폼도 있어요. 요건 이제 녹화 영상 제작하기에 적합하고, 근데 보안성 좀 뛰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관심이 좀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이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B2B 대상 웨비나를 준비 중인 뭐 관광청 관계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오프라인 진행과 마찬가지로 진행 방법 동일하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긴장감, 집중력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재미라는 요소, 그 다음에 다양한 컨텐츠를 좀 결합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고 이런 좀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진행 방식인 만큼 기획력이요, 행사 성공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이죠. 아울러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만큼 참여 대상과 흥행성은 기존 오프라인 행사 때보다 더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될진. 예. 근데 아무튼 처음 누가 하냐 이제, 근데 한번 처음 어떻게 하냐 보고 요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좀 흘러갈까, 이렇게 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좀 모아집니다. 자, 19일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축하드리는 소식. 에어 캐나다가 지난 5월 17일 한국 취항 2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요, 1994년 5월 17일 보잉 747-400 콤비 기종으로 한국 첫 노선 운항을 시작을 했죠. 당시 일본 지역 취항을 선택하지 않고 한국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에어 캐나다가. 예. 그래서 26년이 지난 지금 한국 노선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북미 노선 우위를 점하고 있죠. 또한 취항 후에 꾸준한 신기종 도입,
그리고 신규 노선 개발은 물론 고객 중심의 항공사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네, 25주년 작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서 26년이네요. 자, 에어 캐나다는요, 이제 뭐 예전 같으면 무슨 뭐 이렇게 뭐 행사도 좀 있었을 텐데 상황이니만큼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난 26년 동안 에어 캐나다에 보내준 성원,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전했고요. 앞으로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여행이 잠시 멈춘 상태지만 조속히 상황이 회복돼서 다시 우리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업계 관계자분들을 만나볼 수 있게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에어캐나다는 5월 현재 주 2회 목요일 일요일 인천 맥구원 노선 운항 중이고 오는 6월 주 7회 증편 예정하고 있는데 예정한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좀 이게 방해받지 말고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취향 26주년 축하드립니다. 자, 코로나19 여파로 여행길이 막혀 여행 심리가 전례 없이 위축됐죠. 그래서 부킹닷컴이요, 여행 위시리스트 공개했습니다. 여행 위시리스트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이거죠. 자, 보면 인도네시아 발리, 그 다음에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영국 런던, 미국의 플로리다, 프랑스 파리 등 도시들이 여전히 전 세계인들의 여행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인기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이거 보면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여행지가 지금 못 가는 상황에서도 가고 싶은 전통적 여행지가 강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시리스트 숙소 중 절반 이상을 각국의 국내 숙소들이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못 나가니까 자기네 자국에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 내 뭐 호텔들이겠지. 예. 자, 위시리스트에 저장된 숙소 중 3분의 1 정도만이 국내 숙소였던 전년 대비해서는 확 달라진 거죠. 작년의 위시리스트는 국내 호텔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절반 이상을 그 호텔에 가고 싶다. 이 조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3월에서 4월 요 2달 동안 부킹닷컴 또 한국 유저들 대상으로 또 조사를 했는데 국내 여행지에서는 서울, 서귀포, 뭐 부산, 강릉 등이 상위 5, 탑 5, 그다음에 뭐 속초, 인천, 여수, 전주, 경주 이 정도 됐고요. 상위권 한 10개가 바다를 품은 도시들이 차지해서 자연을 좀 많이 느끼고 싶은 것 같아요. 답답하니까 바다에 가서 좀 이렇게 답답함 해소하고 그런 거겠죠. 그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고, 상위 5개 도시 중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다녀온 한국인 여행객들은 바다, 해변 산책, 자연경관 매력 요소로 꼽았대요. 타 지역 대비 도시적인 이미지가 강한 서울과 부산에서는 미식 경험이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국가별 위시리스트 순위 보면요, 한국이 1위에 오른 가운데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해서 어디냐고 한국이 1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좁게 느껴지는 아시아권 국가들이 탑5 차지했고, 미국, 베트남,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정도가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유저들이요, 위시리스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숙소 유형으로는 글로벌 평균이 40%를 훨씬 웃도는 56%를 차지한 호텔로, 이는 한국 내 호캉스 트렌드를 심각했다. 뭐냐면 한국 사람들 절반 56%가량이 기존의 호텔들을 선호했다는 거야. 뭐 이왕이면 브랜드 호텔, 뭐 힐튼, 뭐 있잖아, 뭐 그런 호텔들 선호했다는 거야. 뭐 에어비앤비나 뭐 B&B 관련한 여러 개들이 인기인데, 이왕 좀 쉴 거 가서 뭐 직접 밥 해 먹지 이렇지 않고 좋은 호텔에서 머물면서 호캉스 즐기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됐다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코로나19 이후 포스트 코로나에 뭐 기존의 여행 패턴이 바뀔 거라는 뭐 여러 자칭 타칭 전문가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관련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용들이 좀 허술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근거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여행업의 근간을 이루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업계 뭐 랜드 오퍼레이터, 랜드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소규모 여행사, 중소기업 여행사분들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실상을 잘 알 수 있죠. 뭐 굳이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탑, 예를 들어서 10 정도 여행사의 매출이 지금 뭐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 패턴이 바뀌고 트렌드가 바뀐다. 이거는 약간 어불성설이고요. 기존의 여행 패턴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저도 뭐 SNS 통해서 좀 제 의견을 밝혔지만, 뭐 비행기 표를
끊는 방법, 숙소 예약하는 방법이 조금 바뀌고 뭐 조금 이렇게 좀 똑똑하게 소비를 하려는 추세가 강해지고 그쪽으로 가는 것뿐이지. 그리고 온라인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 것뿐이지. 기존에 여행 가서 먹고 놀고 즐기고 사진 찍고 쇼핑하고 뭐 그런 것들 부대끼고 서로 분명히 코로나 시대 이거 일고 끝나도요. 사람은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부대끼면서 여행도 하시고 삶도 그렇게 계속 어느 정도는 이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5월 19일자 동영상 뉴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